SQL에서 모델 블록에서 제가 이제 많이 사용했었던 카울링이라는 모델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모델이 불러와졌고요. 얘를 가지고 한번 라스터 가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스터 가공이라는 툴패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라스터 가공이라는 툴패스는 어제 제가 바운더리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적용을 했었던 툴패스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제 라스터 가공이라는 툴패스는 보다 모델에서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라스터 가공은 그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XY 평면, 같은 Z 높이의 평면에 툴패스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툴패스를 아래 방향으로 투영을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같은 평면에서 만든, 이제 같은 높이의 평면에서 만든 툴패스를 3D 모델에 투영을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슷한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는 제대로 투영이 되면서 툴패스의 모양이나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겠지만, 실제 평면과 다른 경사가 완만하지 않은, 경사가 급한 3D 모델 부분에는 툴패스 모양도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간격값도 일정하지 않게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영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라스터 가공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스터 가공 툴패스로 들어가서 제가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정삭 탭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라스터 가공이라는 툴패스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스터 가공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황삭에서도 스타일 부분에 라스터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방법은 이제 각도값을 기준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주는 툴패스 생성 방법인데, 대신에 그 황삭에서는 등고성처럼 Z 높이별로 이제 나눠서 가공을 했다면, 중정삭에서의 라스터 가공은 모델에 한 번만 투영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터 가공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라스터 가공 툴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나와져 있죠. 그래서 0도로 지정이 되면 이제 X축의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코너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공을 할 때 시작이 되어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왼쪽 하단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단 툴패스 이름은 라스터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엔드밀 공구인 지름 10자리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구는 엔드밀 공구까지 지정이 끝났고요. 얘를 가지고 한번 가공을 해볼 텐데, 먼저 가공하기 전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미리 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기 부분에 체크를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네,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네, 먼저 지금 블록을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그래픽 상에 모델에 생성이 되어질 툴패스를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되어지는 툴패스 모양을 보시면 제가 라스터 가공에 생성이 되어지는 툴패스 원리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라스터 가공은 똑같은 Z 높이인 XY 평면에 먼저 패턴처럼 그 모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XY 평면에 툴패스를 생성을 하고 얘를 Z축 방향으로 모델에 투영을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투영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완반화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각도 0도, 그 다음에 시작 코너 왼쪽 하단으로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0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작업 좌표계를 따로 생성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이 월드 작업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 X축 방향 그대로 툴패스도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생성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공구가 움직이는 순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스터 툴패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툴패스 시작 전부터 시뮬레이션 눌러주시면 제가 키보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천천히 눌러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모델에서 왼쪽 하단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제가 툴패스 창에서 왼쪽 하단을 이제 공구가 이동하는 첫 번째 부분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설정 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가 오른쪽 하단으로 한번 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움직임을 확인을 했을 때 이번에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공구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스터 가공에서는 어떻게 첫 번째 위치를 정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여기에 수직 경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수직 경로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이제 사용자가 여기에 지정한 각도에 따라서 필요한 영역만 수직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값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제가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첼로 각도가 30도로 지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3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파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은 수직으로 툴패스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를 시켜주는 툴패스를 각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생성해주는 옵션이 수직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새로 고침 누른 다음에 수직 경로를 다시 체크는 잠깐 해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순서를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부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공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설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일방향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에 체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계산을 하고 제가 툴패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먼저 오른쪽에서부터 지금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플런지 값만큼 내려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진출을 하고 원래 방향으로 지금 다시 보시면 공구가 안전 높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해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가공을 하고 다시 떠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가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이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툴패스 설정창에서 이제 그 순서, 스타일을 일방향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양방향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툴패스 시작 전부터 시뮬레이션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옆으로 이동을 해서 가공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에 상관없이 가공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방향보다 이제 양방향으로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구가 들리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가공 시간은 단축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방향은 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향보다는 표면 조도는 이제 매끄럽게 얻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공 목적이나 어떠한 이제 쓰시는 가공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고속 가공이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가공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황삭 가공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코너 부분에 부드럽게 적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지금 기본값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을 때는 한 이 정도로 지금 코너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얘를 가장 크게 조절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이제 코너 부분이 원호 부분이 적용이 되어져서 여기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진행되는 부분이 공구 방향이 급격하게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삭에서의 고속 가공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공구가 진행하는 이러한 가공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공을 이제 보다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스터 가공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고 또 생성되어지는 원리가 투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만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라스터 가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라스터 가공은 제가 각도를 기준으로 작업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0도로 작업을 하시면 X축 방향으로 작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90도로 하시면 이제 Y축 방향으로 되어지는데요. 이제 양수의 각도값을 주시면 X축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했던 0도로 하시면 X축으로 되시고 또한 이제 90도로 하시면 Y축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0도나 180도, 90도 가공 이제 면이 이제 완료를 하시면 이제 어떠한 X축이나 Y축을 따라서 이제 가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180도나 90도 가공면은 이제 45도나 135도의 가공면보다 가공 완료 후에 조도는 조금 더 좋은 면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가공면이 좋은 반면에 라스터 가공의 특성상 미절상 영역은 45도나 135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도별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조도나 또는 미절상 영역이라는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알맞은 각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저처럼 이제 X축이나 Y축처럼 180도나 90도 가공 시에는 셀로우 바운더리,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바운더리 종류인 각도로 영역을 제한하는 셀로우 바운더리 및 이제 기타의 바운더리로 측벽 구간과 평면 구간을 구분을 하여서 완만한 구간과 좀 경사가 급한 구간을 따로 지정해서 가공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 가공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라스터 가공 말고 등고선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고선 가공 방법도 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등고선 가공 방법은 라스터 가공 방법과 다르게 이번에는 반대로 경사가 좀 급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바운더리 같은 기능을 통해서 영역을 나눠서 이제 어제 저랑 같이 연습을 했었던 것처럼
좀 경사가 급한 구간에는 등고선,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는 라스터 가공 툴패스가 이제 함께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등고선 가공 툴패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터 가공 툴패스는 잠깐 끄고 툴패스 창에서 등고선 가공 툴패스를 선택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패스 이름은 등고선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다양한 옵션 값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가 기본 옵션 값으로 한번 계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고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산을 눌러주시면 모델 전체의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다 경사가 급한 구간에만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보다 급한 구간에는 굉장히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는 좀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맞은 바운더리를 통해서 좀 경사가 급한 구간에만 적용을 해주시면 좋은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고친 버튼 눌러서 한번 기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고속가공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랑 같이 이제 최고 값으로 한번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코너 부분이 이제 알진 구간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속도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가공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뚜렷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값을 좀 최고로 이제 주고 한번 생성을 해 보았는데 보통은 이제 고속가공 적용을 하실 때 기본값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옵션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은 제가 황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구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결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링크 보기를 켜서 링크를 켜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들이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링크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툴패스와 툴패스 사이를 연결을 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연결을 해주는 이유는 툴패스가 공구가 한 번의 가공을 연결해서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의 툴패스를 연결을 해준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가 발생되어지는 구간은 지금 툴패스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링크 부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툴패스가 개별 툴패스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되어진 툴패스로 변경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툴패스와 툴패스 사이를 연결해주는 링크가 없어졌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툴패스를 최대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링크가 발생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공 시간도 단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신 다운 투 플랫이라는 부분은 보통 등고선 가공 툴패스를 생성을 하시면 이제 여기 입력하신 스텝 다운 값을 따라서 툴패스가 일정한 거리값만큼 이동을 하면서 보통 평면 구간에는 툴패스를 생성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평면 부분에도 툴패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지금 제가 여기 생성되어진 툴패스에서 평면 구간에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아이콘 중에서 이제 Z 높이별로 툴패스 보기라는 이러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콘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성되어진 툴패스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Z 높이별로 툴패스 보기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쭉 툴패스가 Z 높이별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면만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Z 높이별로 생성되어진 툴패스에서 평면 부위에 해당하는 툴패스만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평면만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툴패스가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평면 부분에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번에는 다시 등고선에서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평면 부분에도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주시고 머신 다운 투 플랫 평면 부분까지 가공하겠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 공차라는 부분은 가공 공차처럼 톨러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만큼의 공차 영역까지 평면으로 인식을 하게끔 할 것인가 라는 그 공차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Z 높이별로 툴패스 보기를 눌러보시면 평면만을 체크했을 때 다음과 같이 평면에 해당하는 부분도 등고선 부분 툴패스에서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고선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때 평면 부분까지 툴패스를 생성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설정 창에서 이제 머신 다운 투 플랫이라는 이 옵션 부분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등고선 가공에서의 옵션은 여기 정렬이라는 기능인데요. 정렬이라는 기능은 영역과 레벨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포켓이면은 포켓, 아니면 홀이면 홀, 특정 영역에 대해서 공구가 한번 진입을 해서 가공을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그 영역을 모두 가공을 하고 나와서 다음 영역을 가공을 하는 게 영역이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레벨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홀이나 포켓 같은 특정한 영역을 한번 가공을 시작을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을 모두 가공을 완료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레벨이라는 옵션은 그러한 영역에 상관없이 같은 Z 높이별로 가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켓이나 홀이 많은 형상 같은 경우에 영역으로 지정을 하시면 포켓이나 홀을 하나씩 다 가공을 하고 이제 공구가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벨로 설정을 하게 되시면 포켓이나 홀이 많은 형상이더라도 Z 높이별로 묶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하나 다 가공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같은 Z 높이별로 가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역으로 해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고선 툴패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툴패스 시작 전부터 시뮬레이션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천천히 눌러주시면 먼저 이렇게 가공이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되어지다가 지금 가운데에 있는 이제 위에 부분을 가공을 하고 이제 가공을 점점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포켓 부분으로 공구가 점점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구가 이제 포켓 부분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번 진입을 하면 공구가 이제 포켓 부분을 가공을 계속 하게 되겠죠?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포켓 부분에 한번 가공을 시작하게 되면 포켓 부분을 다 가공을 완료를 해야 밖으로 나와서 다른 부분을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어지는 옵션이 영역이라는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옵션 값을 제가 레벨이라는 옵션으로 바꿔놓고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이제 가공이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포켓 쪽으로 이제 공구가 들어가면서 가공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포켓 부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포켓 부분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공을 했었죠.
지금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옵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는 복사를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서는 정렬을 제가 레벨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움직이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설정하시는 옵션 값에 따라서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조금 더 이제 맞물려 있는 옵션 값을 한번 더 조절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레벨과 영역이라는 옵션은 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공하는 순서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델 부분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역이라는 부분은 이제 포켓이나 보스 같은 이러한 모델이 있을 때 소재에서 가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모두 가공을 하고 다음 영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가공을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레벨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시면 같은 Z 높이별로 묶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정하셨던 영역과는 다르게 이제 이 부분을 모두 가공을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공했다가 얘랑 같은 Z 높이인 오른쪽 한번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또 그 다음 Z 높이 가공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가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옵션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을 끄고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은 연결할 수 있는 툴패스를 모두 연결해주는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포켓 부분부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네, 영역과 다르게 포켓 부분을 모두 가공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포켓 부분에 해당하는 Z 높이 가공하고 이 Z 높이와 동일한 이제 바깥 부분 다시 나와서 가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과 레벨이라는 옵션은 아까 제가 체크를 했었던 스파이럴 옵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이 연결할 수 있는 툴패스를 모두 연결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안쪽에 포켓 부분에 해당하는 툴패스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 그 툴패스는 하나의 툴패스로 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벨로 설정을 하게 되어도 계속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과 레벨이라는 옵션은 이제 영역은 하나의 영역을 다 가공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제 레벨은 Z 높이별로 묶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의미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등고선 가공이라는 툴패스는 경사가 급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제 라스터 가공 툴패스처럼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인 3D 옵셋 툴패스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고선 가공 툴패스는 잠깐 꺼놓고 툴패스 폼에서 이제 정삭 탭에서 이번에는 3D 옵셋 가공이라는 툴패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옵셋 가공 툴패스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옵셋 가공 툴패스 창이 나오게 됩니다. 얘도 3D 옵셋
이라고 제가 툴패스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3D 옵셋 가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성되어지는 툴패스 모양은 모델 모양에 맞게끔 옵셋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옵셋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완만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이제 공구와 이러한 값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설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옵션 값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은 제가 등호선에서도 설정했던 것처럼 연결할 수 있는 부위는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기는 이제 코너 알값 고속 가공 기능이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너 부분에 이제 알값을 설정을 해서 부드럽게 가공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만 체크를 하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건데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생성했었던 라스터 가공 툴패스와 3D 옵셋 툴패스를 둘 다 확인을 해보시면 3D 옵셋 툴패스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이기 때문에 완만한 구간에는 이제 툴패스가 제대로 나오고 간격도 일정하지만 이게 경사가 급한 구간에는 툴패스 모양도 좋지 않고 또 간격값도 일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스터 툴패스도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는 적합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구간에는 알맞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D 옵셋 가공 툴패스에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시면 이제 가공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툴패스를 연결을 해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을 할 때 공구가 뜨지 않고 한 번에 연결을 해서 가공할 수 있는 옵션이 스파이럴 옵션이다라고 이제 등고선 가공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하기 기능은 이제 고속 가공 기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처리하는 이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셋 되어지는 부분은 사용자가 설정을 해주시는 이제 스텝 오버라는 간격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지시는데요. 이 옵셋 되어지는 툴패스 개수를 사용자가 지정을 하고 싶다. 이제 맥시멈 최대 옵셋 개수를 사용자가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직접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되어지는 제가 툴패스의 개수를 5개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스텝 오버 값이 적용이 되면서 5개만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툴패스 개수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이러한 3가지 툴패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라스터 가공과 3D 옵셋 가공은 보다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고요. 그 다음에 등고선 가공은 보다 경사가 급한 구간에 완만한 이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툴패스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